안녕하세요. PHP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웹 프로그래밍 중 게시판 시간 중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글 수정, 답변, 삭제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흐름도에서 가장 밑에 있던 부분 세 가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리드라는 페이지에서부터 부가적으로 내려와 있던 세 가지 페이지. 첫 번째, 글 수정. 글을 수정하는 폼으로 수정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암호를 물어 인증을 하고 인증에 성공을 하게 되면 수정한 글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합니다. 만약 인증에 실패하게 되면 동일한 패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정도를 보여주겠죠. 그럼 우선 실행 화면을 보고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드라는 페이지를 통해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하게 되겠죠. 그럼 우선 먼저 리스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식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여지는 list.php에 글 목록에 대한 제목을 보고 클릭하였을 때 글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들을 보여주게 됐었습니다. 그 중에 밑에 있던 메뉴인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보여지는 입력하고 똑같이 보여지는데 글 쓴 이는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없는 상태로 암호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게, 그리고 이메일과 제목 내용은 기존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수정할 수 있게 입력 박스, 텍스트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즉 이렇게 해서 살아난 데이터를 넣어도 상관없겠죠.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암호를 틀리게 넣어주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처럼 비밀번호 불일치가 보이며 다시 리드 관련된 부분에 업데이트할 수 있게끔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업데이트된 내용이 보여지게 되죠. 다시 클릭해서 보면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메일 밑에 보면은 지금과 같이 메일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클릭하였을 때, 글쓴이를 클릭하였을 때 지금처럼 아웃룩 익스프레스, 제가 기본 이메일을 이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아웃룩 익스프레스가 구동을 한 상태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일을 어드레스를 제목 쓰고 내용을 쓰고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정상적인 실제 서비스할 수 있는 웹에서 서비스하는 어드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죽이고요. 이 상태에서 웹 서비스를 할 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에디트 페이지를 열어보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서 뿌려줘야 되죠. 뿌려주는데 무엇과 동일한 유저 아이디가 동일한 이름과 이메일, 제목, 그리고 내용에 대한 것을 가져옵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 쿼리가 정상적이지 않다면 리절트 값이 없겠죠. 그래서 O와 die 시켜버려라. 리스트에 각각 가져온 결과물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넣어주게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닫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글쓴이 뒤에 네임 값을 가져오고 이메일 뒤에 메일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며 이런 형태로 쭉 뿌려줘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글쓴이 같은 경우는 인풋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풋 박스의 밸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td와 td 사이에 보여지는 값을 형태로 그냥 넣어주게 되면 수정할 수 없게끔 보여지게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게 해야 하니까 인풋에 밸류 값으로 형태를 넣고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기존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고 새로이 사용자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밸류 값을 넣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건 역시 폼이라는 꾸러미 안에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튼의 확인 버튼, 수정 버튼을 서브밋 타입으로 주어 서브밋이 눌러지는 순간 edit underbar db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는 페이지겠죠. 그 페이지로 페이지와 유저 아이디라는 정보를 같이 넣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지는 페이지를 보게 되면 역시 앞에서 받았던 세 가지 데이터 있었죠.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이 이메일과 제목, 내용 부분이에요. 암호는 변경시키시면 안 되죠. 동일한 암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건 변경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데이터들 정상적으로 입력값이 있다면 이메일 주소도 다시 체킹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셀렉트, 유저 아이디에 대한 동일한 것을 가져오는데 그 중에 패스워드에 대한 것을 가져와서 사용자가 입력해준 패스워드와 동일할 때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렉트 해가지고 부분의 리절트 값을 다시 매칭시키는데 o_pw 그리고 pw는 앞쪽에서 받았던 데이터를 다시 암호할 수 정상적인 값인지 변경시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넣어준 데이터랑 두 가지가 동일하지 않으면 불일치고 동일하다면 이 부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쿼리 부분이 오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시켜라.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가 다 되면 list.php 페이지로 넘어가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변경을 시켜보고 저장을 하면 수정을 하면 지금과 같이 뒤로 페이지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글의 수정에 대한 것을 봤고요. 글의 삭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형식은 글의 작성자와 제목을 보여주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을 놔두고 삭제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비밀번호가 동일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어지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때 다시 리드 폼으로 들어가고요. 삭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삭제 부분 들어갔더니 글쓴이 제목이 보여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수정에서와 똑같이 비밀번호가 동일해야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증을 해줘서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야 라고 하니까 삭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넣고 다른 비밀번호를 넣었습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처럼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은 다시 삭제 폼입니다. 이때 목록으로 가고 싶으면 목록을 또는 뒤에 리드했던 읽었던 페이지로 가고 싶으면 뒤로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의 history.back이라는 것을 통해 뒤로 갈 수 있게, 즉 우리 웹브라우저에서 뒤로 버튼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123이라고 넣고 삭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list.php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없다라고 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파일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죠. delete 관련된 페이지로 첫 번째 이 페이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유저 아이디에 대한 부분을 네임과 서브젯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보여졌죠. 테이블에 보여지고 비밀번호에 대한 것을 받고 그래서 실제 버튼,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서브밋 타입이니까요. 폼에 있는 액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곳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는 부분으로 유저 아이디 값을 넘겨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객체에 대한 값들은 자동적으로 포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에 붙어가죠. 그러나 유저 아이디는 객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get 방식으로 붙여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db 파일을 보면은 지금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하는 부분은 동일하니까요. 여기 부분만 다시 보죠. select 패스워드와 gid, deps에 대한 것을 가져온다.
board에서. 근데 무엇과 동일한 것을 유저 아이디가 지금 넣어준 것과 동일한 부분에 row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ow 가져온 것을 MySQL 패치 어레이 형태로 가져온 걸 리스트 함수에 있는 각 파라미터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때 패스워드라는 것을 앞쪽에서 받았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때 암호화 형태로 넣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을 암호화 형태로 바꿔주고 두 가지 데이터가 동일해야만 데이터베이스에서 디패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like라고 쓰면 패턴 형식이었죠. 패턴 형식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gid가 동일한 것 and 연산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전부 다 3일 때만 이 조건을 통해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디패스 같은 경우는 그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가져왔던 depth, 글의 깊이도에 대한 것을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워서 다 지워지게 되면 list.php로 자신이 있었던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통해 넘어가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딜리트 관련된 것까지 해보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글의 삭제를 하고 이제 답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니까요. 라이트부터 해보는데요. 지금 이 페이지에는 라이트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20-2 페이지로 가서 라이트 하고 결과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글쓰기로 가서 글쓰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리드로 갔을 때 답변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답변을 클릭해서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사용자에 대한 내용이 보여지고 글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제목에는 1, 2, 3, 4의 답변이다 라는 리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때 답변은 아까 리에서 수정이나 삭제와 다르게 글쓴이에 대한 부분이 입력 박스로 다시 보여지죠. 왜냐하면 동일한 사용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해라. 암호와 이메일을 입력해라 해서 다른 제목과 내용만 채워지고 다른 곳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겠죠. 입력하고 저장 답변을 누르게 되면 리스트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1, 2, 3, 4라고 있던 기존의 데이터의 답변 형식이기 때문에 조금 들여쓰기 해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에 대한 부분이 처음 읽어서 제가 리드 페이지로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1로 증가되었고 답변의 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그냥 데이터베이스만 올린 거지 내가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수는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실제 이 소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 페이지, 답변이라는 것을 넘어갔을 때 보여지는 페이지입니다. 이곳은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그룹의 아이디, depth, name, subject, 그리고 글의 내용 같은 것을 같은 동일한 유저 아이디의 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 읽어와서 패칭을 시켜주고 데이터베이스를 닫은 후 관련된 페이지에 쭉 뿌려주게 되는데 여기서 뿌려주는 내용은 실제 아무 내용도 없고요. 제목에 대한 것만 미를 붙여서 서브젝트를 갖다 붙이고 그 밖에 실제 내용에 되는 부분에 사용자, 기존에 가져왔던 유저 아이디를 통해 가져온 사용자 이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답변의 페이지다 라는 것을 기본적인 정보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답변에 대한 내용을 다 입력하고 등록 답변에 대한 관련된 서브밋 타입을 가진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이 포맷 액션 rp_db 데이터베이스의 답변이라고 인서트하게 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이때는 gid가 기본적으로 뒤에 붙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페이지와 동일한 그룹 아이디를 묶여 있어야만
이 페이지 바로 밑으로 해서 들여쓰기가 되어지니까요. 그리고 deps가 그 글에 있어서 몇 번째이냐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답변인 경우는 그 그룹 아이디에 몇 번째 글인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deps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던 페이지를 보게 되면 앞에서 가져왔던 데이터들을 다 받게 되고요. 역시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 트림이라는 것을 넣어줍니다. 답변은 업데이트와는 다르게 데이트라는 타입을 다시 넣어주게 돼요. 왜냐하면 이 답변은 새로이 작성된 글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데이터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날짜를 새롭게 넣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name이나 pw, 서브젝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필수 입력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체크하고요. 이메일에 관련된 부분도 정상적으로 들어있는지, 비밀번호가 이상이 없는지, 그러고 암호화 형태로 바꿔주고, 데이터베이스 실제 연결하고, 트림해서 GI나 패스에 대한 것도 공백을 제거한 후, deps에 대한 것에 가장 최대 값을 가져오죠. 왜? 같은 그룹에서 가장 마지막 글 뒤에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like 패턴에 대한 것, GUID가 동일한 것 두 가지 다 참일 때에만 max에서 deps에 대한 것을 가져오고요. 쿼리를 적용시키고 이 deps가 실제 내가 앞쪽에서 받은 deps와 동일하지 않으면 deps를 캐릭터로 ord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변경시켜주고, 만약 deps와 이것이 두 가지가 동일하다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A, 가장 첫 번째 deps를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서트 시켜주고, 다 인서트가 되면 forward, list.php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deps를 보여준 형태를 다시 목록을 글 내용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리스트로 넘어왔던 이유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전체 테스트이니까요. 처음부터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력되어진 것이 다음 번째, 글 번호하고는 상관없죠. 답변인 경우는 글 번호가 같은 값에서 하나씩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번호는 증가되어도 그룹 아이디를 통해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글을 들어가서 답변에 대한 것을 작성해 보면 새로운 답변은 지금 제가 이메일 주소 형식이 틀렸네요. 자기 그룹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번호가 달라도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답변을 작성한 것도 수정, 답변, 삭제, 목록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한번 이곳에도 답변을 달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에 관련된 답변이다 라는 형식이 보여지게 되죠. 또 메일 주소를 잘못 적었죠. 메일 형태를 알맞게 적어주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또 들여쓰기해서 관련된 답변이다 라는 형식으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즉 글에 대한 제목으로 앞에 알리가 붙게 되죠. 그럼 이 부분을 삭제해 보게 되면 바로 삭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삭제가 되면 이렇게 다시 변경된 리스트 박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는 수정하는 것 역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글에 대한 목록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변경되어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죠.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으로 이동. 그래서 지금과 같이 게시판을 코딩하시면 되고요.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지금 1로 보여지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클릭 이벤트가 안 먹죠. 10개 이상인 경우는 이 페이지가 보여지면서 전 페이지나 앞으로라는 부분들의 정보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PHP에 대한 공부를 하셨는데요. 게시판을 만드는 방법, 게시판에서 가지게 될 때
게시판을 만들 때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흐름도를 그리고 흐름도에서 각 페이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유추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런 다음 실제 그 흐름도를 보고서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히 흐름도의 전체 끝까지 갈 수 있게 한 맥락을 잘라서 만들어서 테스팅하면서 디버깅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